안녕하세요. 다정함이 깃든 인생 이야기 인생 다정록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후반부, 절대 피해야 할 마음의 함정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놓고 창밖으로 조용히 비가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올해 64, 이름은 김선자 씨, 은퇴한 지는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결혼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한켠이 늘 허전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정막을 가려보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휴대폰에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심장 소리까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선자 씨는 말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던 걸까?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고 남편 뒷바라지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해냈습니다. 부지런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사계절 옷장을 돌보며 살림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삶이 멈춘 듯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사라지고 무언가를 바쁘게 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나이 들면서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있었구나.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3가지.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의 순간이며 인생의 깊은 물줄기 속에서 건져 올린 진실입니다. 첫 번째, 혼자 있으려는 습관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는 것과 혼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연결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일터가 사라지고 자녀는 멀어지고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고립이 일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지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 점점 귀찮아지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영국에서는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삶을 사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1.6배 더 높고 우울감은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처음엔 평화롭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침묵은 마음을 잠식합니다. 선자 씨도 말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게 참 서러웠어요. 우리는 때로 관계의 피로를 핑계로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는 순간 세상도 우리에게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혼자 있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가세요. 동네 도서관도 좋고 구청 문화센터도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관계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유일한 삶의 방파제입니다. 두 번째, 지난 날을 후회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특히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집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기억들이 고개를 들고 하나둘 찾아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좀 더 나답게 살걸. 왜 그 사람 말에 휘둘렸을까? 이런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반복해서 곱씹는 순간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후회는 결국 자신에 대한 책망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자기 부정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삶을 무겁게 만들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돌이키며 슬퍼하는 일은 자신에게 상처 주기를 멈추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때로 부족하고 때로 서툴렀지만 그 모든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그 자체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낸 겁니다. 선자 씨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후회는 나를 자꾸만 작게 만들었어요. 그냥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받아들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우리의 과거는 교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려면 먼저 과거를 용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무의미한 하루에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목표 없는 하루는 생각보다 빨리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한 삶의 무게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방향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늦은 시점이라도 나만의 하루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마당에 핀 꽃을 그려보자. 30년 전 썼던 일기를 다시 펼쳐보자.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미국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을 때 인간은 고통도 견딜 수 있다. 그 의미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나중에는 커다란 삶의 이유로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혼자 있으려는 습관을 방치하지 말 것. 지난 날을 후회로 되돌아보지 말 것. 무의미한 하루에 자신을 가두지 말 것.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인생의 작은 약속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늦은 나이에 피는 꽃도 향기로우며 더디게 오는 봄도 따뜻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삶의 무늬를 다시 그려보는 것입니다. 선자 씨는 요즘 동네 작은 공방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틈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매주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웃음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색이 밝아졌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인생의 바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관심의 댓글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이 당신의 편안한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 이어가요.